혹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78%가 자신이 대화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거나 후회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자신의 말하는 시간이 전체 대화 시간의 40%를 넘으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성공과 승진 가능성은 말을 적게 하지만 핵심만 짚어 말하는 사람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5가지 명언과 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공자의 명언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해야 할 것이 있을 때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 태어나 기원전 322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제자였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웅변술과 말하기 능력이 매우 중요시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지켜보며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공개 토론에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과 정말 필요할 때만 핵심을 찌르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청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는 반면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말보다는 글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전파했으며 그의 저작들은 2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의 타이밍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무분별한 발언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이 명언의 가치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핵심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명언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단 272단어만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연설한 사람은 2시간 동안 말했지만 링컨의 짧은 연설만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링컨은 말을 아끼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심사숙고한 후에만 입을 열었고 그의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는 미국 내전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 기업계의 리더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애플 제품 발표회에서 최소한의 단어로 최대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간결한 프레젠테이션은 세계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잡스는 신제품 발표회에서 불필요한 기술적 설명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핵심 가치만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꿀 3가지 제품을 소개합니다. 와 같은 간결한 문장으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술 업계의 표준이 되었으며 잡스처럼 말하기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20%만 말하고 80%는 경청하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더 신뢰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300쌍의 대화를 분석했는데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30% 이하로 제한한 참가자들이
가장 높은 호감도와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반면 대화 시간의 60% 이상을 차지한 참가자들은 지루하다거나 자기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현대 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명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대화 전에 꼭 해야 할 말을 미리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여 오늘 나누어야 할 중요한 대화들의 핵심 포인트를 메모해보세요. 이렇게 준비된 대화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중요한 회의나 대화 전에는 이 대화에서 내가 꼭 전달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하루 동안 말하는 양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꼭 필요한 말만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 100문장을 말한다면 50문장으로, 10분 설명하던 것을 5분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핵심만 말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방법으로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수를 1000개로 제한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면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말만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대화 중에 3초 규칙을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그 말이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지연이 충동적인 발언을 줄이고 더 신중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바로 응답하지 말고 3초를 세어본 뒤 대답하세요. 이 잠깐의 시간이 여러분의 대답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도 이 3초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한 번 더 읽고 생각한 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실수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을 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둘째,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명언입니다. 후회하게 될 말보다 하지 않은 말에 대한 후회가 적다. 마크 트웨인은 1835년에 태어나 1910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유머리스트였습니다. 본명은 세뮤얼 클레멘스였으며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같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대중 강연자로도 활동했는데 다양한 청중 앞에서 강연하며 말의 힘과 위험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고 마크 트웨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특히 인종차별과 노예제도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며 신중한 언어 선택의 필요성을 체감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공개 강연에서 부주의한 발언으로 신문에 악의적으로 인용된 후 큰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는 나는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한 적이 거의 없지만 말한 것 때문에 수없이 후회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명언은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실제로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거나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 자신도 유머러스한 작가였지만 그래서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으며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명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한 번 내뱉은 말이 영원히 인터넷에 남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소문이나 가짜 뉴스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6배 빠른 속도로 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부주의한 발언 때문에 커리어가 망가진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2021년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임원의 58%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때문에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명언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는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그는 27년간의 수감 생활 후에도 백인들에 대한 분노의 말을 자제하고 화해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그의 침묵과 신중한 말하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적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만델라는 석방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쉽게 할 수 있었던 분노와 증오의 말들을 자제함으로써 그는 국가적 화해와 평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의 자서전에는 나는 감옥에서 침묵의 힘을 배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말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 경영인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나는 내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투자와 사업적 결정에서 신중한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말 아끼는 태도는 그를 세계적인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버핏은 특히 자신의 투자 전략이나 기업에 대한 견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 덕분에 그의 발언은 항상 무게감을 가지며 그가 말을 할 때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버핏은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와 60년 이상 함께 일하며 단 한 번도 심각한 말다툼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 말을 아끼고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심리학자 돈 가블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소 5개의 긍정적인 발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블 박사는 1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10년간 연구를 진행했는데 부부 대화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대화 중 부정적인 발언이 20%를 넘으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한 번 내뱉은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말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명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절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났거나 흥분했을 때는 24시간 규칙을 적용해 하루가 지난 후에 말할지 다시 결정하세요. 특히 분노, 질투, 불안과 같은 강한 감정을 느낄 때는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서 쓴 메시지는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두고 다음날 다시 읽어본 후 보내거나 삭제하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났을 때 보낸 메시지의 89%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지,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지, 친절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TNK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각 글자는 true, 진실한, helpful, 도움이 되는, inspiring, 영감을 주는, necessary, 필요한, kind, 친절한의 약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5가지 기준을 상기시키고 하루 종일 대화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점차 습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대화나 회의 전에 이 기준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중요한 대화나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그 말이 적절한지 확인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주제나 중요한 업무 관련 내용은 동료나 친구에게 먼저 검토를 부탁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문제점이나 오해의 소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말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번 내뱉은 말 때문에 깊이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셋째,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입니다. 말은 은이여, 침묵은 금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1869년에 태어나 1948년에 암살당한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웠으며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디는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하고 말을 하지 않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때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완전한 침묵을 지키는 간디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침묵의 시간이 자신의 정신적 힘을 강화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수행은 그가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맞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 수 있는 내적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간디는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내 삶이 내 메시지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그가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명언은 사실 간디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가 평생 실천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이 속담은 오래된 것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며 특히 수도원의 전통에서 중요시되었습니다. 간디는 이 오래된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현대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날 이 명언은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것이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이 하루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과거 100년 전 사람들이 평생 접하는 정보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과부하 시대의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분만 침묵의 시간을 가져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하고 창의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 명언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 행동은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일하던 테레사 수녀는 거의 말없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매일 아침 2시간의 묵상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침묵의 시간이 그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사례는 침묵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사용 중단 사례입니다. 그는 2018년 몇 차례 부주의한 트윗으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는 위기를 겪은 후 일정 기간 소셜미디어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그와 그의 회사에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라는 트윗을 올렸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를 받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안정을 되찾았고 머스크는 이후 더 신중하게 공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말은 은이여, 침묵은 금이다 라는 옛 지혜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심리학자 수전 케인의 내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말을 적게 하고 경청하는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종종 더 깊은 통찰력과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케인의 베스트셀러 콰이어트에서는 말을 적게 하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인 혁신가들 중 상당수가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워즈니악,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이 모두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말보다 깊은 사고와 경청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케인의 연구는 현대 사회가 말 많고 외향적인 사람들을 과도하게 우대하지만 실제로는 침묵과 경청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명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에 10분씩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그냥 앉아 있거나 걷기만 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정신적 명료함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비우려고 노력하세요. 깊게 호흡하고 주변의 소리, 감각, 느낌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CEO들과 리더들이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매일의 루틴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명확한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침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하루를 더 차분하고 집중력 있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최소 3초를 기다린 다음 응답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후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보세요. 이러한 적극적 경청은 대화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오해를 줄여줍니다. 또한 대화 중에 자신이 말한 시간과 들은 시간의 비율을 의식적으로 체크해보세요. 이상적인 비율은 30, 70, 즉 30%는 말하고 70%는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생략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대화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회의나 대화 전에 전달할 핵심 메시지를 3문장 이내로 요약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 이 핵심만 전달하도록 노력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를 정해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연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의 양이 줄고 질이 높아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1869년에 태어나 1948년에 암살당한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웠으며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디는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하고 말을 하지 않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명언은 사실 간디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가 평생 실천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 명언은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것이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명언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 행동은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사용 중단 사례입니다. 그는 2018년 몇 차례 부주의한 트윗으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는 위기를 겪은 후 일정 기간 소셜미디어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그와 그의 회사에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심리학자 수전 케인의 내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말을 적게 하고 경청하는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종종 더 깊은 통찰력과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명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에 10분씩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그냥 앉아 있거나 걷기만 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정신적 명료함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최소 3초를 기다린 다음 응답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생략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대화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넷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명언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다. 세네카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나 서기 65년의 생을 마감한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으며 많은 철학적 저작을 남겼습니다. 세네카는 로마 원로원과 황실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권력자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며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서 그는 권력자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명언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명언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는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연설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 기업가 하워드 슐츠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그는 우리는 커피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회사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스타벅스의 기업 문화와 브랜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심리학자 엘버트 멜라비안의 연구입니다. 그는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보다 어조와 표현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모든 말을 저녁에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를 해결할 과제가 있다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실천법은 일주일 동안 불평이나 비판하는 말을 완전히 없애보는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대화 방식과 인간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한 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섯째, 중국의 사상가 공자의 명언입니다. 말이 적으면 후회도 적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의 생을 마감한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가르침은 동아시아 문화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자는 춘추시대의 혼란한 사회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정치 이념을 펼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명언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신중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남긴 말입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명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즉각적인 소통이 일상화된 오늘날,
말을 아끼는 것은 더욱 중요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이 명언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는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는 내가 말을 적게 할수록 실수도 적게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며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한 후 발언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 기업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문서를 조용히 읽는 시간을 갖는 침묵의 시작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동적인 발언보다 신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입니다. 그는 부부 관계에서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혼율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명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에 한 번,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회의나 토론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발언은 자제해보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매일 아침 오늘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목록을 마음속으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가장 도전적인 과제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완전한 침묵의 날로 지내보는 것입니다. 메모나 몸짓으로만 의사소통하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이 경험은 말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알아본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관한 5가지 명언들은 모두 신중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공자의 말이 적으면 후회도 적다라는 가르침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명언들을 일상에 적용하시면 더 깊은 인간관계와 신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명언에 관한 귀중한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